자, 잘 쉬셨죠? 예, 도면 보도록 하죠. 도면의 경우도 한 번씩 꼬박꼬박 주는데, 도면의 경우는 지적도하고 임야도 두 개를 도면이라고 부르고, 축척 보게 되면 지적도의 경우는 밑에 박스에서 가장 대축적 500분의 1서부터 가장 작은 거 6천까지 다 사용합니다. 500이 있고 600이 있고 1000이 있고 1200이 있고 2400이 있고 3000, 6000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지적도 축척인 반면에 임야도는 두 개밖에 못 씁니다. 3000하고 6000만 씁니다. 등록상의 경우는 104페이지에 먼저 나온 게 토지의 소재와 지번 나와 있고, 지목 나와 있고, 경계 나와 있고, 도면에 생애도 나와 있고, 지적 도면에 제명과 축척 나와 있고, 도각선과 수치 나와 있는데, 여기는 페이지 106페이지 가서 그 지적도 생긴 모양새 보고서 이제 어디에 뭐가 있는 것만 아시면 돼요. 지적도 보니까 106페이지에 이렇게 바둑 요 네모난 지적도 하나 있고, 지번이 가운데 은행잎 모양 토지가 14전 써 있죠. 이 토지 보고서 어디 뭐가 있는지만 아시면 등록상 위오시니까 본 다음에 다시 넘어갈게요. 맨 꼭대기 보니까 여기 열십자 마크가 표가 있는데, 여기 표가 번호가 8, 5, 9, 1, 7 써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일 써 있고, 지적도 제 몇 장 중 몇 회라고 써 있고, 축척이 1200분의 1, 그 다음에 우측 상단부 숫자가 24만 9400 써 있고, 여기가 11만 4500 써 있고, 위에 11만 4000 써 있고, 24만 9000 써 있는 숫자가 있고요. 여기 지적 생긴 모양새인데, 이거 보시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 나온 게 요 마크가 도면의 색인도예요. 색인도라는 것은 이 가운데 까맣게 칠해져 있는데, 이 도면이 5번 도면이라는 얘기고, 도면 번호가 왼쪽이 궁금하게 되면 8번 도면 떼봐라, 오른쪽이 궁금하게 되면 9번 도면 떼보라고 도면 찾기 쉽게 만들어진 마크를 도면의 색인도라고 부릅니다. 얘가 그 다음에 요 색인도 옆에 군면리가 소재가 되고, 지적도 몇 장 중 몇 호, 요것이 이 도면의 이름이에요. 제명이고, 그 다음에 축척이 얼마로 나와 있어요? 1200분의 1 나와 있죠. 요게 축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도면의 테두리선을 도곽선이라고 부릅니다. 도면의 외곽선을 도곽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도면의 우측 상단부 좌측 하단부에 10만 단위 숫자 써 있는 게 요게 도곽선의 수치예요. 수치인데 실제 거리이며 단위는 미터가 됩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24만 9400 미터란 얘기고, 요거 11만 4500 미터, 요 11만 4000 미터, 24만 9000 미터 실제 거리 다 표시해 준 것이 도곽 수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토지 모양새 선이 바로 경계가 되고, 그 다음에 또 14번이 지번이 되고, 그 다음에 지번 오른쪽에 한 글자로 쓴 게 지목이 됩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신 다음에 등록상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고? 색인도라고 부르고, 얘는 소재, 얘는 제명, 얘는 축척, 테두리선은 도곽선이라고 부르고, 도곽선의 수치라고 부르고, 이 토지 모양 생김새가 경계고, 경계 안쪽에 14번이 지번이고, 얘는 지목이에요. 이해 갔어요? 네, 다시 책 넘어와서 104페이지부터 하나씩 보자고요. 1번에 소재 있나요? 소재가 어디 있어요? 위에 있죠? 군면리. 지번은 어디 있어요? 경계 안쪽에 14번 써 있었고, 그 다음에 지목은 어디 있었나요? 지번 오른쪽에 한 글자로 전 써 있었고, 경계는 토지 생긴 형태가 경계였었고, 다섯 번 도면의 색인도라는 것은 좌측 상단부 열십자 마크, 도면의 색인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도면의 즉 지적 도면의 제명과 축척은, 제명은 지적도 몇 장 중 몇 호가 제명이었었고, 축척은 1200분의 1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도곽선과 그 수치 나와 있죠? 도곽선은 테두리선이 도곽선이고 10만 단위 숫자 수치인데, 수치가 말하는 것은 실제 거리입니다. 이거는 요 숫자 가지고서
요 네 개 가지고서 요 직선거리, 가로거리하고 직선 세로거리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이 숫자의 뜻이에요. 뜻인데 이제 이 숫자가 말하는 것은 측량 원점이 여기 있게 되면 측량 원점서부터 세로 길이하고 가로 길이가 얼마인가 확인할 수 있도록 다 명시한 것이 이 숫자의 뜻이 됩니다. 여기까지 거리가 있고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다 표시한 것이 이 숫자의 뜻인데 여기까지 거리가 11만 4천 미터란 얘기고 여기까지 거리가 11만 4천 500이란 얘기입니다. 실제 거리가 여기까지 거리가 24만 9천 미터란 얘기고 여기까지 거리가 24만 9천 40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도면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뽑아낼 수 있겠죠. 요거 빼면 되니까 얼마가 돼요? 요거 빼니까 500이 되겠죠. 그럼 가로 거리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500m란 얘기입니다. 실제 거리가 세로 길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빼니까 400m란 얘기예요. 실제 거리가 어렵게 하지 마시고 이쪽이 숫자가 크고 작죠. 같은 방향끼리 빼시고 빼시면 돼요. 같은 방향 빼고 빼니까 하나는 500이 나오고 하나는 400이 나오네요. 그럼 이제 지금 보시는 도면이 가로가 길어요, 세로가 길어요? 가로가 기니까 빼고 큰 게 가로, 짧은 게 세로예요. 그럼 가로가 몇 미터라는 얘기고 500m, 세로가 400m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전체 면적이 얼마일까요? 이게 문제였었어요. 기출 문제로 숫자 4개 주고 면적 뽑아라. 같은 방향에 빼고 빼시면 돼요. 그냥 빼고 빼니까 500, 400 나왔죠? 곱하기 하니까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에 5, 4, 20이니까 20만 제곱미터가 되겠죠? 이해 갔어요? 그래서 축척이 얼마인가요? 지금 1200분의 1이죠? 그래서 페이지 105페이지 밑에 박스에서 1200분의 1번의 면적이 얼마로 나와요? 105페이지 20만 나와있죠? 그렇게 면적 뽑아내는 게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아까 10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109페이지 가니까 바둑판 모양 지적도 있어요. 예, 그 지적도 같은 방향으로 똑같이 빼서 면적 뽑아보세요. 제가 한 것처럼 109페이지 나온 지적도 같은 방향끼리 숫자 빼보시라고. 이렇게 빼야죠. 이렇게. 자, 같은 방향끼리 빼시. 같은 방향끼리 이렇게 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빼는 거. 이렇게 같은 방향끼리. 거기 보니까 같은 방향 빼고 빼는 숫자가 몇 개가 나와요? 2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숫자가 뭐하고 뭐가 나왔어요? 200하고 150 나왔죠? 가로가 200m, 세로가 150이라는 얘기입니다. 축척이 얼마예요? 500분의 1 나왔죠? 면적 3만 나왔네요. 다시 105페이지 넘어와서 그 표에서 500분의 1 보니까 가로가 얼마가 나오고 지상거리가 200m, 세로가 150m, 면적은 그 뜻이에요. 그게. 그럼 숫자 주고서 면적 뽑아라. 충분히 뽑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뽑아내는 것이 면적이니까 여기까지가 7번까지, 6번까지 나온 내용이고, 다시 그 박스 밑에 보시니까 표 밑에 105페이지 표 밑에 보니까 이제 7번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과의 거리,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8번에 삼각점의 지적 중량 기준점이 위치 나와 있고 9번째 건축물과 구조물 위치 나와 있는데 요 7, 8, 9번은 여기서 안 나와요. 여기서 안 나오기 따로 보셔야 돼. 여기서 안 나오고 7, 8, 9번은 여러분이 면적 뽑은 지적도 109페이지에 있는 거 109페이지 보시니까 면적 뽑은 지적도 있죠. 그거 보시면 거기서 나와요. 확인이. 여기까지는 1번서부터 6번까지 여기서 나왔는데 7, 8, 9번은 여기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 따로 보셔야 돼요. 여기 109페이지 보니까 이렇게 예쁘장이 생긴 땅이 한가운데 있고 지번이 79에 4, 지목은 대란 땅이 있는데 찾았어요? 한가운데 있는 거? 네, 일단 각 변마다 숫자가 써 있습니다. 여기 써 있는 숫자가 27.50 써 있고 20.05, 5점 빵빵, 25.25, 22.16 숫자가 써 있는데 이 숫자가 말하는 것은 실제 거리이고 다리는 미터예요. 실제 거리. 그럼 여기서 여기가 실제 거리가 얼마나 얘기냐?
25.25 미터란 얘기고, 요 거리는 22.26m, 요 거리는 27.50m, 20.05m, 5m 다 표시한 이 숫자의 뜻이에요. 이 숫자 말하는 것은 이 필지에 선이 꺾이는 경계점이 몇 개 있어요? 5개가 있죠? 그럼 요 경계점하고 실제 거리가 25.25m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뭐라고, 이 숫자를 뭐라고 부르는, 얘를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거리가 얼마다? 25.25m란 얘기예요. 여기는 거리가 나와 있어요. 이 지적도는 여긴 나오죠? 여긴 나와요? 여긴 안 나오니까 이 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더라? 경계점 간의 거리라고 부른다. 이게 7번의 내용이고, 8번에 나온 내용은 이제 이 지적도 가운데 보시니까 이거 사거리입니다. 사거리가 되어 있고, 가운데 동그라미 써 9번 써는 점이 있을 거예요. 순모그림 찾기죠 지금. 자, 찾았어요. 가운데 9번. 예, 요게 말하는 게 측량 기준점의 위치인데, 기준점이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마크입니다. 기준점의 경우는 지적 기준점이 3개 있다고 배웠는데, 먼저 배웠던 것이 지적 삼각점이라는 기준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었고, 지적 도고점의 3가지 기준점이 지적 기준점인데, 모양과 색깔 다 달라요. 지적 삼각점이 나오게 되면 원에다가 열십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거 지적 삼각점을 나타내는 마크고, 원에 들어가 있고 까맣게 칠해져 있으면 이거 지적 삼각 보조점을 나타내는 마크이며, 원만 나오면 지적 도건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원 지름, 여기서 여기까지 지름이 3mm로 제도하게 되고, 얘는 원 지름이 2mm입니다. 작게 그린 이유가 좀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경우에 요건 어떤 기준점 의미하고, 지적 삼각점, 요건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동호점을 알려주는 마크가 있게 됩니다. 우리 책에는 요건 뭐 의미할까 그러면? 지적 도건점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몇 번 도건점이? 9번 도건점이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실제 땅 가서 보게 되면 땅바닥에 요만한 쇠가 박혀 있어요. 땅바닥에. 기준점 매설하는 이유는 측량할 때 만원경 세워놓고 측량하죠. 그 만원경 세우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럼 측량을 이을 때 누가 와서 하더라도 여기서 하라고 미리 만들어준 마크가 바로 기준점 자리인데, 옛날 기출 문제에서 한번 나오기를 지적도에다가 요거 집어넣고서 요게 말하는 것은 요거는 지적 삼각점의 표시이다 라고 문제가 기출 문제예요. 맞았어요? 맞았죠? 이렇게 기출 문제다 보니까 마크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3가지 나온 것이 기준점의 마크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요게 8번이고 기준점이 얘가 7번이고, 마지막 9번째가 뭐가 남았느냐? 건축물과 구조물 위치가 남았는데, 만약에 이 땅, 잘생긴 땅 이 안에 건물이 있게 되면 앞으로 건물 위치가 이렇게 등록이 될 겁니다. 그럼 건물 위치 등록해 주게 되면 실제 땅 가서 보지 않더라도 건물 위치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 건축물 등록하도록 개정한 것이 2002년도예요. 월드컵 하는 데부터 등록하도록 법을 개정을 했는데, 현재 2015년이죠. 13년 지났지만 지금도 아직도 안 나와요. 그 책이 아직 없는 이유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까지.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현재 이 건축물 등록하려고 현재 작업 중에 있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나올 테니까 건물 위치가 나오게 되면 요거는 건물 위치가 여기 자리 잡았다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직 안 나온다 그러시면 안 돼요. 법에 나온다고 규정했으니까 나온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작년에도 건축물과 구조물이 출제했으니까 도면에도 건축물과 구조물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7, 8, 9번 요 3가지 7, 8, 9번 냈는데 여기서 확인이 가능한 것이고, 여기는 안 나오다 보니 여기 보시란 얘기예요. 그냥 떠들은 다음에 나가자고요. 도면 등록사항이 많아요. 이것도 죽어도 못 외우니까 도면 보시고 뭐가 어디 있는지 아시면 외울 수 있는 거예요. 도면을 눈에 넣어야 돼요. 이건 뭐라고 불러요? 색인도, 얘는 소재, 얘는 제명, 얘는 축척, 테두리선은 도각선, 얘는 도각선의 수치, 이 토지 모양새는 경계, 얘는 지번, 얘는 지목이고, 요거는 뭐라고 불러요? 경계점 간의 거리, 요건 기준점의 위치, 건축물의 위치에서 아시면 외워지는 거지 외우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적법을 자꾸 암기가 먹이로 말씀하시는데, 암기도 뭘 알아야 외워지는 거지
모르면 못 외우니까 지적도를 연상하시면서 아, 꼭대기에 있는 게 이게 뭐였었더라. 도면의 색인도. 그 다음 나왔던 것이 소재가 나왔고 제명이 있었고 축척이 있었고 테두리선이 도각선이었으며 우측 상단부 좌측하단 숫자가 도각선 수치가 있었고 토지 모양새가 경계였었고 경계 안쪽에 지번과 지목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넘어가시면 등록선 외우시는 거예요. 나오면 보너스 문제니까 요거는 그림 이해하시면서 잡아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가기 전에 그 106페이지 보시니까 요 지적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찾았어요? 네, 여기 보니까 여기 산이라고 써있죠. 여기 산 죽겠죠 지금. 안에 그냥 한번 읽어주고서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끝나요. 외우든 말든. 근데 그건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이행이 빠르기 때문에 그림 그리고 시간 잡아먹는 거예요. 저도 제일 편한 게 뭔지 아세요? 소재 나옵니다 도면에 지번 나와요, 지목 나와요, 경계 나와요. 이렇게 축치고 외우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그것도 외워 F니까. 그건 그렇게 못 외우니까 이거 연상하시면서 그림 그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뭔지 알아지니까. 그 다음에 그 산자 붙은 거, 요 산자 붙은 건 모르면 하느냐? 지적도 시행지역은 지적도만 나오고 이마도나 같이 안 나와요. 그럼 산이라고 써붙이는 것은 여기는 이마도 시행지역이에요. 그럼 이 부분을 알고 싶으면 뭘 때 보느냐? 이마도 때 보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반대로 오른쪽 107페이지 이마도 보니까 오른쪽 부분에 산 1, 임, 산 2, 임 써있죠? 이마도는 집어넣으면 뭐가 붙어요? 산자가 붙는데 가운데 점선 있고 청주시 사천동 써있고 아무것도 안 나와있죠? 허옇게만 나와죠? 허옇게 나온 데가 지적도 시행지역이에요. 그럼 이마도를 떼게 되면은 지적도 시행지역은 허옇게만 나오지 안 나와요. 거꾸로 지적도를 떼게 되면 이마도는 산으로만 나옵니다. 제가 참 어이가 없는 일 한 거 제가 알려드릴게. 제가 복덕방을 옛날에 98년도에 처음 시작하면서 강의 시작하면서 투자부로 같이 중개업을 같이 쭉 해왔는데 그 당시에 지금처럼 뭐 도면이 뭐 전산화돼 있어 잘 떼주고 막 이게 아니었었고 떼와야 돼. 가서 떼와가지고서 한번 떼다가 귀찮아가지고서 내가 이 지역 지적도 시행지역 이마도 지금 같이 보려고 그 지역을 지적도면 떼왔어요. 떼와가지고서 혼자 이 참 바보 같은 생각에 그때는 이 지적국 강의 할 때 아니에요. 다른 과목 강의 할 때인데 지적도에서 하얀 부분을 떼내고 산자 붙은 거 떼내고 이마도 떼가지고서 하얀 거 떼내고 붙이려고 그걸 같이 볼 수 있으니까 혼자 생각에 아무리 껴도 안 맞아. 이게 왜 이렇게 안 맞지 이거. 그래서 지번이 잘못됐나 그래가지고 봐도 맞는데 그래가지고서 자꾸 껴도 안 맞더라고. 나중에 순간 우리 직원애가 나한테 사장님 뭐 하세요? 그래서 뭐 좀 해.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열심히 해. 그래서 아니 할 게 있어서 그냥 신나게 하다가 나중에 순간 축척이 틀리구나. 축척이 틀리니까 맞질 않을 거 아니에요. 이 크기가 틀리니까.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잘라놓은 걸 다 그래 다 버린 적이 있는데 아니 신나게 잘라고 왜다 버려 그래가지고 염장을 지르는데 그래서 그랬던 적이 바보 같은 적이 2, 3번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잘라도 붙이면 안 맞아요. 축척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나오는 게 내용이다 보니까 과거에 또 기출 문제 나오기를 지적도 집어넣고 산이라고 써놓고서 산으로 나온 지역은 임야도 시행지역이다 그러면은 맞는 말이에요. 같이 안 나오는 것이 차이점이다 보니 그렇게 허옇게 나오고 산자가 나오고 나눠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내용 파악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가 경계점 좌표등록부.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의의가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둬야 한다 해서 개발사업 등을 시행해야지만 좌표가 만들어지고 개발하지 않은 지역은 좌표가 없습니다. 이 지역은 개발된 지역, 개발 안 된 지역? 개발 안 된 지역이죠. 이런 지역은 좌표가 없어요. 여기는 개발된 땅인가요? 여긴 좌표가 있다는 얘기예요. 개발된 지역은 좌표가 있지만 개발이 안 된 지역은 좌표가 없는 겁니다. 서로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린 땅 중에서 좌표가 있는 땅들은 전국토의 5%밖에 안 돼요. 95%는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입니다. 5%라는 면적은 많아요, 적어요? 제가 볼 때 되게 많은데 5%가 뭐가 많아. 그러지 말고 전국토의 70%가 산 아닌가요?
산은 개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산 떼고 나니까 30% 가지고서 전 띄고 답 띄고 뛸 거 다 띄고 나서 요만큼 개발된 거니까 5%라는 면적이 작은 면적은 아니에요. 실제로 따지고 들어가면. 심지어는 대란 땅이죠. 지목이 대란 면적은 얼마나 될까? 대란 면적은 프로테를 따지면 약 한 3%가 채 안 돼요. 되게 작죠? 그거밖에 안 되니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희소 가치가 있다 보니까. 전국 토종 70%가 산 이미나 떼버리고 전 띄고 답 띄고 과수원 다 띄고 나니 요만큼 남는 게 대란 얘기예요. 그 땅이 좁으니까 원하는 사람 많은데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땅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가 면적이 많으면은 땅값은 꼬꾸라지겠죠. 공급이 많다는 얘기는, 하지만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거의 비탄력적이다 보니까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 대란 땅 면적 좁듯이 개발된 땅도 아직은 좁아요. 그래서 일부 지역만 작성하고 있는 것이 모양새가 될 것이고, 성격은 안 보셔도 되고요. 넘어가서 장단점 안 보셔도 되고 비치 대상 지역만 이해하시면 돼요. 1번이 참 중요한 말인데,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전국에 걸쳐 작성 및 하는 장부가 아니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토지는 도시개발 사업 등에 의하여 지적, 확정, 측량, 동그라미, 축척, 변경, 동그라미, 이 두 개 지역은 의무적으로 작성지게 돼버립니다. 이 두 개 외우셔야 돼요. 어디하고 어디? 지적, 확정, 측량 지역과 축척, 변경 지역은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반드시 외우시고,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경계 결정과 지표상의 복원은 좌표에 의하고 측량 방법은 경위, 측량 방법을 한다 나와 있는데, 아까 면적 구할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적도 임야도 시행지역 면적은 도상 측정한다. 기억나세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면적은 좌표로 계산한다. 그럼 좌표로 계산하라는 얘기 측량하라는 얘기예요. 측량하라는 얘기인데, 이 지역은 좌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도면으로 측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좌표가 없으니까. 이 지역은 좌표가 있나요? 좌표가 있다 보니까 이 지역은 측량을 좌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지적도 보니까 맨 꼭대기에 지적도 써있고 괄호는 뭐라고 써있어요? 좌표라고 써있죠? 그럼 좌표가 있다는 얘기는 이 지역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니까 측량 뭘로 하시고? 좌표라는 것이고, 도면 맨 밑에 보니까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 못이 박혀 있어요. 지금 찾으셨어요? 그럼 이 지역은 좌표가 하는 지역이니까 측량 뭘로 하시고? 좌표로만 하는 거지 도면으로 측량하는 지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거랑 비교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는 이 지적도는 측량할 수 없단 말이 없었죠? 그럼 요거 측량하는 지적도예요. 이거 측량하는 지적도가 되겠지만, 이 지역은 좌표가는 지역은 여기 못을 박아버렸네. 측량할 수 없다고. 이 도면은 측량하는 도면이 아니라 여러분 보라고 만들어준 거지, 측량은 무조건 다 좌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결정, 지표상 복원 전부 다 측량하는 얘기인데, 측량은 좌표로만 하는 거지 지적도로 측량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아니,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지적도로 측량하지 말라고.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안 보셔도 됩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큰 무리가 없고, 등록사항은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나올 것이고, XY 좌표가 나오며 고유번호가 나와요. 고유번호가 어디에 안 나온다고 배웠어요? 도면 빼고 나오는 고유번호 나올 것이고, 지적도면 번호 나올 것이며, 장번호하고 부호 및 부호도가 나오는데, 지금 떠드는 내용은 110페이지 가시게 되면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 보시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 남아있고, 고유번호 칸이 있죠? 고유번호 몇 자리? 총 19자리 번호인데, 여기는 11번째 숫자가 뭐가 될까? 3이 되겠죠. 3. 그 다음에 토지의 소재 나와있고, 지번 나와있고, 도면번호 칸이 있고, 장번호 칸이 있고, 비고 칸이 있으며, 부호도하고 부호하고 XY 좌표 칸이 만들어집니다. 거기 보니까 부호도라는 것은 토지 생긴 모양새예요. 지금 생긴 모양새가 사각형인가요? 그럼 사각형일 경우 요거는 좌표 몇 개 찍으면 돼요? 4개 찍으면 되니까 1번 점, 2번 점, 3번 점, 4번 점에서 좌표가 4개가 나온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선이 꺾이는 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고? 선이 꺾이는 점, 경계점. 이 경계점을
뭐로 등록했어요? 좌표로 해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말 이해하시면 등록사항이 끝났는데, 주로 등록사항은 주로 내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대장하고 도면이에요. 거긴 매회 내고 여긴 잘 안 내니까 양식 보시고 뭔지만 눈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가시게 되면 지적공부 보관 및 반출 나오는데, 지적공부의 경우는 먼저 보관해서 1번이 큰 제목이 지적공부가 나와 있고 2번이 전산, 정보, 처리 시스템 나와 있죠. 나누자고요. 지적공부의 경우는 아까 총 몇 개가 있느냐? 8개가 만들어지는데, 지적공부에서 대장이 몇 개 있나요? 대장이 4개, 도면이 2개 있고, 지금 배운 경계점 좌표 등록부 하나, 요 7개 장부하고 전산까지 해서 8개 만들어지는데, 보관 장소가 달라요. 보관 장소의 경우는 요게 일반적 지적공부가 여러분 교재에 1번이고, 전산 정보 처리 시스템이 요 2번, 요거예요. 2번. 일반적인 장부의 경우는 지적 소관청이 보관하게 되고, 장소가 지적 소고에서 보관하게 됩니다. 지적 소고라는 것은 지적법에 관한 문서를 보관하는 창고가 지적 소고인데, 연구에 보관할 것이면 보관기간은, 그 다음에 원칙은 반출할 수도 없고 복제도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일반적인 장부들은 어디서 보관하시고? 지적소관청에 설치된 지적소고에서 보관하시되, 영구히 보관할 것이며 반출도 안 되고 복제도 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하지만 전산의 경우 보관 장소는 시도지사하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보관을 하되, 장소는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서 보관을 하시되, 기간은 영구히 보관하며 반출하지 못해요. 하지만 전산은 복제할 수가 있습니다. 전산이 바이러스 먹어버리면 다 깨져버리다 보니까 요거를 복구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일단 일반적인 장부는 복제 규정이 없지만 복제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원칙은 둘 다 반출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지만, 여기는 아예 반출 규정이 없고 여기는 반출하는 예외 규정이 2개가 존재합니다. 반출할 수 있는 규정이, 첫 번째가 천재지변등 사변에 개입된 경우. 책에 있으니까 줄쳐드릴게요. 열심히 쓰지 마시고 책에다 있는 거니까 쓸 필요 없고 그냥 체크만 하시면 돼요. 찾아서 천재지변등 사변에 개입된 경우하고, 또 하나가 시도지사나 또는 대도시 시장에 승인을 받으면 반출할 수 있는 것이 반출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장부는 반출 규정이 이외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전산은 아예 반출 규정이 없어요. 책 들어가시게 되면 이제 일반적인 지적 공부의 경우는 어디서 보관하실 것? 소관청이 시군구의 지적 소고에서 보관할 것이며 영구히 보관하시고 반출할 수 없는 게 원칙이더라. 다만은 생략하고 부식 안 보셔도 되고요. 이번 전산 정보 처리 시스템의 경우는 보관 장소가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에 보관하되, 장소는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서 영구히 보존하시더라. 찾으셨나요? 하지만 일반적인 장부 복제 규정이 없지만,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존해야 하는 지적 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될 경우를 대비해서 지적 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해서 복제는 전산만 복제하게 됩니다. 백업 파일을 따로 만들어 놔요. 오른쪽에 반출은 원칙은 둘 다 금지가 되겠지만, 반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은 일반적인 장부만 반출이 가능한데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더라. 하나는 천재지변 등 사변에 개입된 경우와, 또 하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승인받은 반출할 수가 있다 해서 2가지가 반출이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여기는 잘 내진 않으니 간단히 의미만 좀 파악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21회 때 기출한 적이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기구가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입니다. 설치권자가 누구입니까? 이게 기출문제예요. 답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치를 하게 되어 있고, 이 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국장은 해당 공공기관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는데, 요청할 자료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끝부분에 보니까 기업번에 주민등록 전산자료, 두 번째가
가족관계 등록 전산 자료, 세 번째가 부동산 등기 전산 자료, 네 번째가 공시 지가 전산 자료에서 요 네 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공공기관 장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을 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에요. 이때 요청할 자료가 아닌 것은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 네 개 자료 줄쳐놓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부동산 종합공부인데, 이 종합공부가 작년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두 문제를 빼버립니다. 여기서만 지적소관청이 부동산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작성 시작하는 장부가 바로 부동산 종합공부예요. 이 종합공부라는 장부는 토지와 건물에 관계된 장부가 구청 가시면 18가지가 있는데 다 모아놓은 겁니다. 앞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한 통 한 통 뜰 필요가 없이 이거 하나만 딱 떼시게 되면 모든 사항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네? 나빠진 거라 그랬죠? 공부할 게 늘어나니까. 원래 좋아진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작성권자가 누구래요? 지적소관청이죠? 구별하셔야 돼. 위에 나와 있는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설치권자는 국토부 장관이고, 이 종합공부는 지적소관청입니다. 또 이 지적소관청이 부동산 종합공부를 또 소관청에 영구히 보관하게 돼 있고, 현재 전산화되어 있다 보니까 복제해놔요. 뭐 같이 보시면 될 부분이고, 넘어가시면 이 등록할 사항이 크게 네 가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한 문제가 출제한 것이 기출문제인데, 등록사항 네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작년에 두 개를 냈는데 올해 또 낼까요? 낼 겁니다. 아마 또 날 테니까. 먼저 첫 번째가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나오더라.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지적공부 내용을 토대로 등록하게 되고, 두 번째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건축물 대장 내용대로 등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은 세 번째부터 봐야죠.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서류가 있어요. 보신 적 있나요? 예, 계획 확인서를 보게 되면은 용도지역, 넌 건폐율, 용적률 다 나옵니다. 이걸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은 토지의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의 경우는 개별 주택가격이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확인 등을 통해서 등록해 줍니다. 이 네 가지가 주된 내용이에요. 첫 번째가 토지 표시와 소유자, 두 번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 세 번째가 토지 이용 및 규제, 네 번째가 가격까지 해서 네 개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부동산 종합공부가 될 것이고, 이 장부들도 지적소관청 가서 등본 발급, 열람 다 가능합니다. 현재 등본 발급 해주면은 작성이 끝난 지역이고, 등본 발급 안 되는 경우는 현재 작성 중인 지역이니까 시간 되시면 동사무소 가서 한번 떼보세요. 가실 일 있으시면. 그럼 떼지 마세요. 그냥 한번 가서 시간 되시면 여러분 사시는 집 한번 떼달라고 요청하면 나올 겁니다. 그럼 쫙 나오니까 이게 이거구나 라고서 보시면 이제 배운 거 확인하시면 아마 좀 편할 거예요. 시군구도 가능하고 읍면동도 가능해요. 원칙은 시군구가 가는 장소인데 여러분 구청 왔다 갔다 하기 쉽지 않잖아요. 편의를 위해서 빼준 거, 동사무소 갈 수 있도록 빼준 거니까 지금은 동사무소 가서 다 떼줍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지적공부에 열람에는 등본교본 안 나오니까 이 부분 생략할게요. 넘어가고 페이지 116페이지 지적공부에 복구란 말 나오는데, 복구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복구는 소관청이 보관하고 있던 지적공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 지적공부가 없어지게 되면 다시 만드는 것이 복구예요. 예를 들어서 이 서구청이 화재가 나서 다 불타버린 경우에 대장 잘 타겠죠? 타 없어지게 되면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드는 게 복구인데, 문제는 전사는 복제한 게 있었나요? 예, 그 전사는 이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고, 일반적인 장부는 복제한 게 없다 보니까 멸실하면 다시 만들어 줘야 돼요. 그 과정을 물어보는 게 이 파트인데, 복구할 당시에는 목적이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또는 훼손되어서 있더라 없더라? 없어서 하는 것이 복구입니다. 없어서. 복구할 때는 소관청이 복구를 해주게 되어 있고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신청하라 그러면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소유자 와서 신청하시오 딱 그랬더니만은 소유자가 떡하니 가가지고서 어떻게 오셨나요? 복구 신청하러 왔대요. 지목이 뭐요? 그러니까 돼요. 면적은 커요. 그러면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직접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구할 때 여러분 교재에 복구 자료가 나올 겁니다. 자료가 둘로 세분해서 토지 표시의 자료가 있고 또 하나가 소유권 자료 둘로 세분하는데 토지 표시 복구 자료는 총 7개가 있어요. 24회 문제에서 다음 중 토지 표시 복구 자료가 아닌 것은 이게 문제입니다. 이제 외우지 못하니까 어떤 게 있나 눈으로 봐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등기부 등본 있어요. 예, 등기부도 가능하고 법원 확정 판결서도 있죠. 세 번째가 지적공모 등본도 있고 측량 결과도도 있고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도 있으며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모 등록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복제한 지적 파일도 있다 해서 총 5개가 7개가 만들어지는데 7개 아닌 거 물어본 것이 기출문제입니다. 예, 눈으로 좀 봐놓고 넘어가시고요. 이 중에서 소유권 복구자료 몇 개 있대요? 2개 있죠? 뭐하고 뭐? 등기부하고 확정 판결서. 그럼 이 등기부하고 확정 판결서의 경우는 소유권만 복구자료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요 2가지는 요 안에도 속해 있나요? 속해 있죠? 그래서 7개 박스 집어넣은 다음에 이 중에서 소유권 복구자료로 같이 쓰이는 거 몇 개인가 물어보면 답은 2개예요. 등기부하고 확정 판결서 이 2개는 둘 다 쓰이는 거니까 주의하시고 이런 자를 다 누가 조사하실 것? 소관청이 조사하다 보니 밑에 절차상에서 오른쪽으로 절차가 첫 번째가 복구자료 조사입니다. 조사할 것이고 두 번째 경우는 교재에서 복구자료 조사서 조사도 찾았어요. 예, 요거는 대장이 멸실한 경우도 있고 도면이 멸실할 수도 있더라. 대장이 멸실한 경우는 복구자료 조사서 작성하게 되고 도면이 멸실한 경우는 복구자료 조사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대장이 멸실한 경우는 복구자료 조사서고 도면은 복구자료 조사도예요.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복구를 조사하다가 또 세 번째 규정 보니까 복구할 때 측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 복구할 때 측량하는 경우 세 번째인데 복구 측량하는 경우는 무조건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읽어보게 되면 복구 측량에서 작성된 복구 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 복구 자료 조사서에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 자료도를 작성할 복구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 측량을 하여야 한다. 찾으셨어요? 그럼 이제 지금 자료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지금 나온 말이 허용 오차를 초과한단 말이 나왔습니다. 오차 초과란 말은 면적이 아까 일치라고 배워서 불일치라고 배웠어요. 불일치하는 거죠. 그럼 자료도 없고 면적도 일치하지 않으니까 측량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밑에 허용 오차 이내의 경우는 오차 이내가 나오면 이때 일치하나요? 일치할 때는 측량 실시하지 않고 조사 면적 등록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측량을 반드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만 측량하느냐? 자료가 없다거나 오차를 초과했단 말이 나올 때만 측량 들어가니까 주의하시고 측량을 통해서 새롭게 얻어진 경계 면적을 정정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측량을 통해 경계 면적을 새롭게 조정도 할 수 있더라요. 고칠 수가 있는데 조정을 하게 되면 따져보자고. 여러분 토지 대장에 면적이 있었는데 복구를 했대요. 면적이 조금 증가했대요. 기분 좋아요? 가만히 계시겠죠? 눈만 껌뻑껌뻑 하고서 이제 가만히 계실 텐데 면적이 감소가 됐대요. 난리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면적을 조정할 당시에는 임의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하고 이해한 개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가능한 거지 소관청이 직권 조정했다가 난리 납니다. 그래서 동의받고 조정할 것이며 또 경계가 바뀌면 경계 확인을 위해서 지상에다가 경계점을 박아줍니다. 여기 경계라고서 그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내려와서 번호상으로 여러분 교재에 6번이 될 텐데 이제 여기서 5번으로 게시란 말 나올 텐데 게시는 여기선 사전 게시예요. 뭐라고요? 사전 게시. 게시를 하긴 게시하는데 복구할 걸 미리 게시해 줍니다.
게시하는 사항은 이제 복구하고자 할 사항, 복구하고자 할 사항을 시군구 게시판이랑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을 게시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에요. 게시를 하긴 하지만 복구 끝나기 전에 게시하는 거지 복구 끝난 후에 게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주 옛날 얘기인데 96년도까지는 복구 끝난 이후에 게시했습니다. 복구한 이후에 게시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토지 지목이 되었었는데 지목 잡종지로 바뀌어 있더라. 가만히 계실래요?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와서 뒤집지 말고 이렇게 복구할 테니까 불만 있으면 이의 신청해라요. 그럼 이의를 받기 위해서 미리 게시하는 겁니다. 단 복구할 거예요? 복구한 거예요? 할 걸 미리 게시하는 거예요. 할 거라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게시기간 내 이의 신청이 들어갑니다. 불만 있는 자들은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 신청을 해결해 준 다음에 복구해 주면 될 텐데 일곱 번째 복구한다는 얘기는 다시 만드는 게 복구입니다. 그럼 대장과 도면 나눠서 대장은 반드시 복구하느냐? 얘는 예외 없습니다. 반드시 복구해야 돼요. 도면의 경우는 원칙은 복구하는 게 원칙이지만 단 복구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두 개가 빠지는데 하나는 대장이 복구되고 도면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가 축척 변경 시행지역에 편입이 된다거나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에 편입되는 경우는 이 두 가지 시행지역이 편입되는 경우는 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 외울 건 아니고 상황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좀 전에 배우시기를 경계점 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은 두 개는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어디하고 어디? 지적, 확정, 측량 지역과 또 하나 축척, 변경 대상 지역은 의무적으로 작성하실 것. 그럼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축척 변경이죠. 이 두 개 지역은 뭘 만드느냐? 앞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돼버립니다. 그럼 이 지역 지적도 축척은 가장 큰 축척 500분의 1을 새로 만드니까 옛날 놈은 필요하지 않다가 되어서 만들 필요 없도록 빠져나가는데 요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요걸 잡아내셔야 돼요. 복구를 왜 하는가 이해하셔야 돼. 먼저 복구를 왜 해요? 이유부터 알아 답이 나와요. 항상 이걸 잡아내셔야 돼. 그래 답이 떨어져요. 복구 왜 해요? 멸실해서 있다 없다. 없을 때 옛날 사항을 조사해라요. 조사하다 조사가 안 될 경우는 자료가 없는 경우는 측량해라요. 측량하고 또 토지 표시 사항을 잡아주기 위해서 불만 생길 수가 있잖아요. 미리 게시해라요. 이의 받아준 날 다시 만들고 순서만 기억하시면 답이 나오니까 먼저 왜 하는 것부터 이해하시고 들어오시길 바라고. 여기는 매회 내진 않아요. 가끔 출제하는데 24회 나오고 25회 안 나왔으니까 올해 26회죠. 건들 수도 있어요. 나중에 기출문제 찾아서 보신다거나 다운받아 풀어보시게 되면 매번 내는데 매번 내요. 매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해거리로 나온 데가 있어요. 그거는 돌아가면서 나오는 것들은 한 번씩 돌아가면 내다 보니까 대충 주기를 잡아내시면 돼요. 그럼 뭐가 나올지 감 잡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아직 문제 풀을 땐 아니고 7월 달쯤 가가지고서 아니면 8월 달쯤 가서 실력 좀 올라간 다음에 그때 가서 제가 권고해드려요. 권고사항으로 웬만한 동영상 사이트 들어가시면 기출문제 다 떠 있거든요. 다. 네, 그거를 동영상 사이트 그냥 네이버 들어가서 중개사 기출문제 지금 다 나와요. 어떤 카페만 들어 다 있으니까. 중개사 카페 가입한 거 없어요? 어디든지 하나 찾아서 가입해 보시라고. 그러면 자료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다운받으시면 쭉 매 회별로 나온 게 있으니까 그걸 한번 쭉 풀어보시면은 아하 여기 어디서 문제가 나오는지 감을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 감 잡을 때가 아니고 열심히 듣고 잊어먹을 때니까 듣고 잊어먹고 반복하시다가 나중에 실력 좀 좋아지시거든. 그때 나중에 기출문제 쭉 다운받아 보시면 대충 뭐가 나올지 감이 잡혀요. 격언도 있습니다. 기출문제는 또 나온다. 또 나오는데 답은 똑같이 한번 살짝 돌려놔요. 똑같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공부하신 분이 다 잡아내는 거예요. 지금부터 문제 답 외우면은 답 잡아낼 것 같죠? 답이 바뀌거든. 그러니까 답 외워서는 공부가 안 되고 답 되는 과정을 알아야 돼요. 그때까지 참으실 부분이고 듣다 보니까 자꾸 까먹죠? 네, 사람이니까 그래요.
사람이니까 까먹게 돼 있고 안 까먹으면 사람이 아니죠. 머리 터집니다. 근데 지금 계속 잊어먹고 까먹고 반복하다가 10월달 가서 안 잊어먹으면 돼요. 그 다음에 118페이지 지적 전산자료인데, 전산자료의 경우는 이제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해서 이용하는 절차와 그 다음에 범위가 있게 됩니다. 전산자료의 경우는 먼저 본 다음 필요한 사항만 잡아 드릴 테니까 책 중에 체크만 하고 보시면 돼요. 다 보지 마시고. 전산자료 이용할 당시에는 이용하는 범위가 있고 이용하는 절차가 있는데, 범위의 경우는 먼저 얼마큼 이용하느냐예요. 전산자료의 경우는 필요한 최대한 이용할까 최소한 이용할까? 최소한 이용하는 것이고, 전산 자체를 제공할 수도 없으며 자체를 복제할 수도 없다요. 이 말 뜻은 제공을 해주긴 해주겠지만 필요한 만큼 이상 주지 않겠다는 것이 범위상으로 최소한이니까 최대한 그럼 틀려요. 이용할 때 과정상의 차이점은 절차는 먼저 심사를 받아야 되고 심사 후에는 승인받는 게 절차입니다. 이제 심사권자가 누구입니까? 이게 기출문제예요. 심사권자는 관계, 중앙, 행정, 기관 심사 받는데, 관계, 중앙, 행정기관 또 누구를 의미하느냐? 공복공부할 때 국토부 장관이 어떤 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는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과 협의해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럼 국토부 장관과 협의했다는 얘기는 동등한 입장, 상하의 입장. 동등한 거죠. 그럼 관계, 중앙, 행정기관은 각 부처 장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사받고 승인받으러 오는데, 승인받을 당시에는 전국 단위 이용할 때가 있고 시도단 이용할 때가 있고 시군구단 이용할 때가 있더라. 시군구단 이용할 당시에는 이때는 지적소관청 승인받고 이용할 수가 있고, 시도단의 경우는 시도지사하고 그 다음에 또는 지적소관청 승인받고 이용할 수가 있으며, 전국단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 도지사, 그 다음에 또는 지적소관청 승인받고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승인권자가 올라갈수록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2012년까지는 얘가 없었습니다. 얘가 없다가 이제 추가가 돼버린 거예요. 추가시킨 이유는 외울 건 아니고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봐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취득세 과세권자가 누구예요? 취득세 과세권자. 취득세 과세권자. 옛날에 이렇게 강의했잖아요.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다가 팔아먹더라. 이제 부동산 일대기 아니에요? 다 새 사세요? 사서 갖고 있다가 팔아먹잖아요.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 취득세, 보유할 때 납부하는 세금 재산세, 팔아먹더라 양도소득세. 이 세 개의 세금 중에서 세율이 가장 높고 가장 세금이 많은 것은 양도세죠. 단계 차이가 막 60% 때려버리니까. 아닌가? 맞죠? 세율이 가장 세고 세금 가장 많은 것이 양도세예요. 양도세는 가장 세게 크죠? 국가가 가져간 돈이에요. 그 다음 큰 돈은 취득세가 커요? 재산세가 커요? 그건 시도지사가 가져가는 세금. 재산세는 가장 작잖아요. 여기 시군구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과세권자가 눈이 안 헷갈릴 거 아니에요. 알아서 외우시는데, 그러면 취득세 누가 과세한다고요? 시도지사죠. 그럼 거기서 누가 발부하는 게 원칙이냐? 대전시장이 발부하는 거예요. 오케이? 과세권자 시도지사니까. 근데 문제는 현재 취득세 고지서 누가 발부해 주느냐? 구청이 해줘요. 구청과 고지서 받아가 내면은 그 돈은 대전시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자동차 등록하더라 취득세 내야 되죠? 고지서 받아 대전시청 가까우니 별 문제 없겠지만, 저 멀리 사는 사람은, 유성구 사는 사람은 여기까지 왔다 가려 그러면 머니까 세금은 어차피 내도 대전시로 다 들어가니 고지서만큼만은 거기서 받으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납세 편을 위해서. 그럼 대전까지 올 필요가 없고, 아까 지적공모 등본 원칙은 시군구가 떼는 게 원칙이지만 읍면동도 인정해주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편의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게 없을 당시에는 여러분 전국에 필요하더라 어디 갔다 와야 돼요? 국토부 찾아갔다 와야 돼요. 이게 편하냐? 어차피 여기가 승인받아도 다 전산자료 있잖아요. 온라인 돼 있으니까. 이게 편하지 않나요?
그럼 이용하는 데 편의를 위해서 이게 합쳐버린 게 넣어준 거예요. 그럼 범위만큼만 가서 승인받으면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따라붙은 거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왜 여기까지 올라가면서 늘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이게 기본 취지입니다. 그럼 이용하는 절차는 심사 후 승인이죠. 그럼 심사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느냐? 세 가지. 책을 줄쳐드릴게요. 줄치지 마시고 뭐가 중요한지 알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선. 자, 이용하는 절차는 먼저 심사하는 범위가 자료 사용 목적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심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적합성하고 공익성을 따져봅니다. 두 번째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 여부하고 그래서 자료의 사용 목적의 사용 방지 및 안전 대책을 심사하는 것 심사 범위가 됩니다. 심사받고 승인하는 게 원칙인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심사 승인 중에서 심사만 면제가 있어요. 그럼 심사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승인은 받으란 얘기예요. 심사 면제가 일단 심사권자가 누군가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죠. 본인 심사 받을까요? 그건 아닐 테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랑 소속되어 있는 기관장들은 심사가 면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해당 지자체가 승인 신청할 때도 심사 규정 면제입니다. 지자체가 소관청이죠. 시군구니까 그럼 자기도 전산자료 가지고 있는 자예요. 같은 식구끼리 심사받을 필요는 없다 해서 이 두 명은 심사만 면제예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작년에 개정되면서 추가된 규정이 그럼 이 두 명은 심사만 면제가 됐는데 반대로 심사와 승인 둘 다 면제가 있다 보니까 여기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둘 다 면제라는 얘기는 심사도 받을 필요 없고 승인도 받을 필요 없는 경우가 작년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이용하고자 할 때 내 땅을 내가 이용하는데 굳이 심사 승인 받을 필요 없다가 되는 것이고 또 소유자가 사망해서 이자에 상속인 이용할 때도 이 두 가지에서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반대적으로 요게 중요해진 거예요. 지금은 나눠서 요 두 명은 무엇만 면제? 심사만 면제. 이 두 명은 둘 다 면제. 잡고 들어가셔야지 보여요. 책이. 이해 갔어요? 네, 요거 보고서 책 찾아서 줄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책 보니까 의의 보니까 지적 전산자료의 승인을 신청하라는 자는 지적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 심사가 먼저인가요? 승인이 먼저인가요? 심사가 먼저죠. 하지만 다만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그 소속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받지 않는다.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것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소속기관장 플러스 지자체의 경우는 심사는 면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승인은 받아야 돼요? 네, 받으라는 얘기고 근데 이용할 때 승인권자가 전국 단위 누구 승인 받으시래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승인 받으면 되고 시도 단위의 경우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승인 받으실 것. 시군구 단위는 지적소관청이죠. 찾으셨어요? 시군구는 지적소관청. 말 잘못했나 내가? 웃어가지고 헷갈렸잖아. 지금 내가 틀린 줄 알고. 두 명 다 옐로 카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3번은 요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 토지에 대한 지적 전산 자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 및 승인 절차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찾았어요. 둘 다 면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심사 면제는 누가 면제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심사만 면제. 소유자와 상속인은 둘 다 면제. 둘 다 나눠놓고 들어가시라는 얘기입니다. 범위는 필요한 최대한 최소한만 이용하는 것이 범위가 될 것이며 다음 페이지에 맨 꼭대기 박스 있죠? 그건 안 보셔도 되고 3번의 통지 박스만 보시면 돼요. 심사 신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다음 사항을 심사한 후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과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자료의 사용 목적의 사용 방지 및 안전 대책을 심사하게 됩니다.
4번은 같은 말 뜻인데, 그럼 심사 받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승인 받으러 가야 되죠? 그럼 지적 전산 자료 이용 또는 활용 목적에 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 신청할 때 심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심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왜? 심사가 면제니까. 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심사 받는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용료의 경우도 요거를 이해하자고요. 사용료의 경우도 국토부 장관이 제공하더라. 국가단체니까 수입 인지가 되고 나머지 수입 증지예요. 우표삭제 모양의 표가 있는데 수입 인지가 있고 증지가 있게 됩니다. 인지는 국세, 증지가 지방세예요. 그럼 주민등록등본 들 경우는 수입 증지를 사게 되고 여권 만들 때는 수입 인지를 내는 거예요. 국가가 만들어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텐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요게 중요해졌어요. 지금은 이건 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고 요거 잡아 놓으셔야 돼요. 노랑 색깔은 모아 면제, 심사만 면제, 빨강 색깔은 둘 다 면제해서 나눠서 절차상 빠지는 것들을 특색이 있으니까 잡아 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적공업 파트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게 되면 페이지가 130페이지에 토지 이동 지적 정리 파트는 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보도록 하지요.